포항시에 위치한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와 관련해 지곡단지 학부모들과 경북교육당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부터 제철초와 제철지곡초, 효자촌의 학구 위반자를 포항제철 중에 후순위 배정하겠다는 행정 예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경북도 의회 박용선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24년도 마무리가 되는 11월 달입니다. 우리 EBS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약속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대위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갈등의 원인 무엇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도 있었지만은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철중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중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1, 2, 3학년 합쳐서 60학급 1,700명이 넘는데요. 22년도에 24년까지만 효자초등학교 애들을 다 배정하고 25년부터는 추첨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 내용에 보면은 위장 전입이나 통합구역 불일착생을 해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효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찾아가서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은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자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서 자료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위장 전입과 학구 위반, 통학구의 불일착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우리 도의회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은 중학교 군 개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포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위장 전입 또는 통합구역 불일착생을 후순위 배정하고 3개 학교를 중학교에 배정한 다음에 그래도 과밀이면은 효자초 애들을 추첨해서 1학교 보내라. 그래서 선량한 애들을 피해를 최소화해라. 또 두 번째는 효자중이 이제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다 배정받고 현재 제철중학부를 유지해라. 이것을 가지고서 포스코 교육재단하고 협의를 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면은 학교군을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라 했는데 앞뒤에 있는 내용을 다 빼고 교육지원청에서 포스코 교육재단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받아라. 후순위 배정해라. 안 하면 학교군 개편을 시사한다.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고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제철중이 지금처럼 과밀학교가 된 게 학군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제철중학교가 예전에는 네. 포스코에서 전액 지원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학교는 한 2005, 6년 정도, 그 다음에 사립초등학교 두 곳은 2021년부터인가 100%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0년도쯤에 이제 주거지역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 학부 개편을 안 하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곡초, 제철초는 제철중학교에 가도록 되어 있었고 2010년쯤에 효자초가 1학교군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철중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학군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효자초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또 인근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제철중학교가 과밀이 된 것이죠. 네.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과밀의 원인이 위장 전입, 통합구역 불일치가 가장 컸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효자초등학교는 이제 추천 배정을 하자 이런 논의가 공론화됐었고, 네. 네. 교육지원청이 관련해서 좀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의회 지금 의중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네. 10월 11일 간담회 후에 공고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앞뒤 내용이 잘리고 그다음에 순서도 바뀌고 왜곡되어서 또 공문보다는 포스코 교육재단을 만나서 협의를 하라 했는데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런 문제가 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채하 위원장님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님 이 두 분이 지금 집중 포화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역 민원인데 우리 네. 교육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박채하 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교육 현장에서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너무 인신공격, 감정적인 대응이 나온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근조 화환을 보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근조 화환에 말을 써놓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상처는 좀 받았지만은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면은 그런 부분은 모두 다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포항교육지원청의 태도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포항교육지원청이 22년도에 합의하고 나서 네. 그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배정한다는 것은 맞지만은 위장전입 또는 통학구의 불일치 학생들을 해소한다 해놓고 2년 동안 아무런 행위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생들을 후순위 배정하고 대개학교를 배정한 다음에 그래도 과밀이면은 교자처를 추첨하자 했을 때 네. 학생이 뭐라 했냐면은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도 답변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쯤 되는 줄 알았는데 11월 11일 포항교육전자 협의회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이 얼마냐 하니까 20일이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제가 8월부터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은 정말 포항교육전청에서는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선량한 아이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해법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11월 18일에 이제 다시 세계 초등학교 관계자들 또 교육청 관계자 도의회 의원들하고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 위장전입 등 이런 학생들은 후순위 배정하고 세개 학교를 배정해보고 그래도 과밀이면은 교자처를 추천해서 간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 행정예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장전입한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 아이들 가슴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최대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또 교육청에 부탁도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화제를 돌려서 최근에 네.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자,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됐죠. 네네. 그 한자 교육 지원 조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한번 뵙자고 해서 가니까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쭉 찾아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뭐 뉴스에서 보니까 뭐 족발 보상됐더라고도 하는 말도 있고 이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문제되게 심각하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한문 교육의 필수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게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헌법 불합치는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어연구원인 거 보면은 한자가 53%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자를 모르면은 우리 한글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자 검정 시험장에 가보면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지만은 유치원 애들도 와서 합니다. 이럴 바에는 학교에서 한자를 좀 가르쳐야 된다. 특히 그 책에 나오는 바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제가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장 안 들이고 한자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직원들 명찰에 한자를 좀 병행하자 이래 제안을 했는데 두 분께서 흔쾌히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동아장학회가 첫 번째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많은 장학회가 전국에 있지만 이 동아장학회는 지금 의원님이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관련해서 좀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동아장학회는 제가 설립을 했지만은 일체 운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보냈는데 정말 공부하기도 어려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입학 원서를 본 게 포철공고 입학 원서였습니다. 그게 전액 장학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1년 선배나 1년 후배들은 밥값은 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좀 갚아야겠다. 이것이 하나의 장학회 설립 이유가 됐고요. 이번에 37명 학생한테 주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의원님 앞으로 활동 계획하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도의원에 돼서부터도 발로 뛰는 도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래 보면은 약간 게을러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번 대철중학교 문제를 겪으면서 오해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제 표현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은 것부터 기초부터 같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네. 네. 경북도의회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